이어진 대인관계 부분, 위에 네모에 나와 있는 부분,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크만 박사도 이론의 틀은, 기본적인 틀은 카텐의 16QF나 아이젠크의 성격 5요소라는 기본 모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이 네모의 틀을 사용한 건 사람을 첫 번째로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시켰던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였어요. 체질론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었잖아요. 그 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니까 어떤 한 영역의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는 걸 그분이 처음 하셨고, 그걸 가지고 디스크도 DISC라는 네 가지를 가지고 사람의 틀을 이해를 하게끔 만들었고, MBTI도 엄격히 들어가면 키질론이 있습니다. 키질의 네 가지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첫 번째 틀을 다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크만 박사도 그분의 틀을 가지고 와서 컬러를 입힌 거예요. 빨강, 초록, 노랑, 파랑의 사람들의 특성을 분류를 해놓으면 어느 영역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네 칸을 지는 겁니다. 한 7가지쯤 하면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걸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틀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컬러를 입혀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이걸 나눌 기준을 보면 일단 소통을 어떻게 하냐, 직접 소통하냐, 간접 소통하냐에 따라서 상담과 하단을 나눴습니다. 위에 있는 두 그룹은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단에 있는 두 분들은 생각보다는 자기 내면에 살아보는 분들이에요. 드러나지 않겠죠. 그럼 왼쪽 편에 있는 빨강과 노랑은 사람보다는 일 중심적입니다. 과업 중심적인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은 사람 중심적인 분입니다. 초록과 파랑. 그래서 크게 그룹하게 이렇게 나눠 놓고요. 빨강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직접 소통을 하면서 과제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동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네, 빠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동 중심이에요. 그리고 뭔가 결과가 딱 만들어지는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레드 컬러가 좀 많이 등장을 하실 겁니다. 결과 중심. 그래서 결과를 만들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드는 워크 위드 핸드라고 해서 뭔가를 만드는 두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린은 직접 소통하면서 사람 지향적입니다. 이들은 말로 표현을 해요. 어느 것. 그래서 people이 중요하고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경우는 그린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랑은요, 간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일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시스템과 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규칙이 중요합니다. 이 노랑의 일반적인 특성은 블루인 경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몸으로 드러나거나 말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차분하고 정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을 가지고 이 컬러를 놓고 너 빨강이야 초록이야로 버크만은 분류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마다 개인의 고유한 독특성이 있다는 거죠. 흥미가 빨강이 있다고 해서 행동을 빨강처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행동이 초록에 있다고 해서 내면에 다른 사람들한테 원하는 바램이나 욕구가 똑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버크만 박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여기 보시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자리에 보시면 네 개예요. 별표, 다이아몬드, 동그라미, 네모. 이 네모의 심벌을 가지고 개인의 고유한 독특성을 보여주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심벌을 한 7가지 중에서 또 왜 4가지냐? 네. 자, 그래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인간이 적어도 살아가는데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야?를 살펴봤더니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때 언제 느끼죠? 저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하는 행동의 패턴이 달라도 불편해. 난 빠른데 제가 느려.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리지는 않은데 뭔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코드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여지는 행동의 모양을 봤더니 평상시에 행동하는 행동 스타일이 있고요. 행동에는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열받았을 때 하는 행동. 그죠? 빵 터지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 행동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어때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행동 두 가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가지는요. 두 가지는 행동 지표이기 때문에 보여져요. 또 두 가지 지표는 개인의 내면에 있는 동기 지표입니다. 자,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키는 뭐야? 이건 개인의 첫 번째 별표, 흥미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뭔가를 동기부여를 시키면요. 그 사람이 즐겁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좋아하는 게 무엇을 내가 알면 막 오는 스트레스에 오는 이런 것들을 그 좋아하는 것들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를 할 때 좋아하지, 흥분하지를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을 함께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마다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다 똑같아요, 다르죠. 그 발원치가 바로 니드라는 이 동그라미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이 동그라미 칼라에 있는 영역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주면요. 에러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하기 전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 칼라의 작은 가구면을 이렇게 한번 쳐보면 이 양 끝에 있는 칼라들은 전형적인 그 칼라의 고유한 특성을 가졌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분처럼 접점에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노랑이지만 파랑의 특성이 함께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분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분도 흥미가 레드이잖아요. 레드이지만 노랑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과는 차이가 납니다. 자, 이분은 흥미는 레드에 있는 분이고 행동은 다람쥐형적이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좀 활발하시겠죠. 근데 이분이요 열받으면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왜? 욕구가 하단에 있고 노란면에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되게 활발하다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뚱하니 있고 묻는 말 답도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쟤 조울증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왜 저래?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기분이. 그 이유는 욕구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같은 영역에 평소 행동과 욕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렌트에 보시면 평소 행동 다이아몬드와 욕구가 같은 컬러가 있는 분이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다른 컬러가 있어요. 저도 사회화된 행동하고 욕구가 다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더 객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 위치 말씀드렸고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